KTV 리얼 다큐 나의 길. 모든 연령 시청. 화면에서 작가 조아영, 성우 장지민. 예로부터 세시풍속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와 절기변화를 반영해 명절을 정하고 그에 맞춰 제철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그중 추석은 수확의 계절 위에 자리한 덕에 조상께 올리는 차례상 또한 먹을거리가 풍성한데요. 조선 후기 양반가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도시 안동에서는 시제까지 한 해에 최소 12번의 제사를 지내온 덕에 제사와 차례 음식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특별한 맛과 멋이 깃든 안동만의 종가 음식을 세계로 전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들께 내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이 정말 담긴 음식. 박정남 원장이 앞치마를 두른다. 정갈한 음식으로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다. 안동 종가음식연구원 박정남 원장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타이틀: 종갓집 음식의 세계화. 경상북도 안동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리고 낙동강이 둘러싸고 있는 고즈넉한 도시. 성리학의 근간을 세운 퇴계 이황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글을 읽던 선비들의 시간이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도시.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강물을 가로지른 긴 다리 위에 팔각정이 운치 있게 자리해 있다. 한국적이고도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마을. 박정남 원장이 한옥 대문을 활짝 연다. 이곳에 매일 아침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 안동 진성희 씨 의인공파 14대 며느리 박정남 씨입니다. 박정남 원장은 개량 한복 차림. 네, 저는 이 아침 일찍 대문을 열면서 하루 시작을 하죠. 이렇게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진 않으세요? 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기분 좋게 이렇게 대문 열고 또 하루 시작하면서 음식하니까 항상 기분 좋죠. 90여 곳의 종가와 고유의 내림 음식이 있는 안동. 사실 그동안 안동의 종가 음식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정갈하다는 사실 이외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안동 종가 음식이 바로 이 손길에 의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안동의 종가음식연구원장 박정남입니다. 네, 저는 안동 향토 음식과 또 안동의 종가 음식을 많은 분들이 맛보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메뉴 개발도 하고 또 맛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해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5년 차 정도 되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는 친정 엄마에게 이제 우리 전통 음식을 좀 배웠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안동으로 시집을 오면서 안동의 종가 음식을 본격적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결혼 후 지금까지 매년 수십 번의 제사와 차례를 지내온 박정남 원장. 어른들로부터 음식이 잘못됐다는 꾸중이나 지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타고난 종가 음식의 명장이라는데요. 박정남 원장이 장독대로 향한다. 모든 메뉴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장까지 직접 담근다고 합니다. 박정남 원장은 장독을 열고 그릇에 된장을 뜬다. 이거는 저희는 된장이랑 간장을 다 직접 담아서 쓰거든요. 근데 또 좀 더 특별하게 이 된장도 좀 더 감칠맛 나게 하려고 저희는 일반 재래식 된장에다가 표고를 넣어서 표고 된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 표고를 넣으면 된장이 좀 더 달라지나요? 그렇죠. 일반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입맛도 당겨주는 반면에 약간의 된장의 그 재래식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이 음식에 나물 묻힐 때 또 우리 또 떡갈비 같은 거랑 먹을 때 이 표고 된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박정남 원장이 다른 장독에서 간장을 뜬다.
버섯을 넣어 감칠맛을 높이는 것은 비단 된장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능이버섯을 넣은 간장 또한 맛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라는데요. 버섯을 만난 간장, 그 맛은 어떨까요? 간장엔 능이버섯이 들어있다. 전에도 뜰 때 이래 보였지만 이게 지금 능이거든요. 능이버섯을 건조해서 이렇게 간장에 넣게 되면은 간장의 맛이 훨씬 짭짤하지만 단 짠맛. 그리고 모든 음식에 국에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능이향이 싹 나면서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음식을 다 이 재래식 간장에는 능이를 사용하고 또 된장에는 표고를 넣고 이런 식으로 기능성 장류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사실 박정남 원장은 2년 전 조리계의 사법고시라 불리는 조리기능장 시험에서 안동 최초로 합격을 거머쥐었는데요. 2015년 첫 조리장에 도전한 이후 8년 만에 얻은 성과라 안동의 7.8기 주인공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종가 음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박정남 원장. 조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리 기능장에서 가장 로망이에요. 마지막 꿈이기도 하고 또 실제 저도 옛날부터 저의 로망이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좀 이루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안동의 이 종가 음식을 만들고 또 공부도 하지만 또 이 안동의 종가 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해서 제가 좀 어떤 자격을 조금 뭐랄까 음식에 좀 할 수 있는 사람, 좀 내공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 또 자신 있게 많은 분들에게 쉽게 그리고 믿음이 좀 갈 수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죠. 추석을 앞둔 이맘때 몸과 마음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입니다. 차례 음식과 친지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팻마루에 앉아 차분히 음식을 만드는 박정남 원장. 빠르지만 꼼꼼하게 빚어내는 솜씨 보이시나요? 그거 조금 더 작아야 돼요. 박정남 원장과 직원이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고 있다. 동동하게. 정 중간에 짧고 통통한 게 예뻐. 짧고 통통한 게. 네, 여기는 올 추석에 손님들이 식구들도 먹고 또 손님들 오시면 드리려고 요 햇곡식 햇살로 만든 요 송편이에요. 이 송편은 정말 옛날에는 다 모든 집에서 만들었지만 요즘은 사실 만들기 좀 힘들잖아요. 정말 손으로 만든 수제 이 송편을 좀 대접해 드리려고 매년 만들고 있어요. 안에 들어간 건 뭔가요? 이게 서리태라고 해가지고 원래 농사 지은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 송편에는 밤도 넣고 뭐 팥도 넣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여기 검정 서리태 갖고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송편이 이 서리태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요 서리태 삶을 때 제가 좀 설탕도 넣고 조금 달콤하게 좀 만들었거든요. 뜨거운 김에 푹 쪄내면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송편. 추석에 빠지면 섭섭한데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님의 차례상과 묘소에도 올라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 떡입니다. 박정남 원장이 찜통에 면포와 솔잎을 깐다. 송편을 찔 땐 솔잎을 함께 넣고 찌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네, 소나무는 여기 사철나무지만요. 소나무도 지금 이맘때가 향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솔잎을 깔고 이렇게 송편을 찌죠. 솔잎 품은 송편이 푹 익어갑니다. 찜통 뚜껑을 덮고 가스불에 송편을 찐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방망이질 소리. 이번엔 박정남 원장이 칼을 잡았습니다. 바로 고기를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저도 이 시집 왔을 때 이 시어머니가 명절 때 또 애들 아빠 생일 때 이럴 때 떡갈비를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우기도 하고 또 안동 지방에는 이 떡갈비를 제사상이라든가 또 명절상에 꼭 올리기 때문에 제가 안동의 어른들께도 이렇게 집집마다 하는 비법이 약간씩 다르더라고. 고기와 양파, 대파,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떡갈비. 다진 고기에 양념을 해서 치댄 다음 동근 납작하게 빚는다. 안동만의 전통이 깃든 영양 만점, 맛있는 떡갈비가 금세 완성되었습니다. 이 종가 음식은 대대로 내려온 그런 음식이고 이다 보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각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색채도 다르고 또 뭐 부재료도 다르게 넣고 예를 들어 뭐 콩가루에 묻힌 이런 부추 콩가루 찜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올 한 올 다 묻혀지는 그게 정성이잖아요. 아, 이 종가 음식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음식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그런 모습이 제가 정말 대단하다 느껴졌었어요. 안동의 차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문어입니다. 박정남 원장이 데친 문어 다리를 얇게 썰어 접시에 담는다. 문어 숙회인데요. 문어 숙회는 안동 지방에는 정말 이 문어 숙회가 뭐 명절상, 그다음에 제사상 그리고 특별한 잔치상에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문어 요리거든요. 하지만 이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숙회로 사용하잖아요. 정말 생회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 내륙 지방이니까 회는 올려야 되고 귀한 손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어를 공수해 와서 아마 아니면 데쳐서 오던가 뭐 이 유래된 음식이지 싶어요. 네, 역시 뭐 안동이라 그러면 안동 강고등어 아닐까요? 내륙 지방이지만 이 강고등어의 염장 기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향토 음식이죠. 그리고 이 제사나 명절 때는 강고등어를 그냥 올리지 않고 이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꼬지로 꿰어서 좀 더 이렇게 품격 있게 그런 식으로 올리죠.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의 종류나 그 규모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안동에서는 이렇게 푸짐하게 음식을 올리는 집안들이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차례상이 제사상 수준으로 복잡해진 것은 조선 후기 양반 경쟁을 벌인 결과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유교 전통 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에서는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차례상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이며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차례상에 전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근거는 조선시대 사계 김장생이 쓴 사계전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기름지고 지진 음식은 옛 의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듯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처럼 한데 모인 날 함께 먹을 음식만은 풍성하게 준비하고 싶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동만의 향토 음식을 전승하고자 뜻을 정한 박정남 원장. 안동만의 음식을 조금 더 보기 좋고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조상들의 음식을 더 정갈하게 만들어내는 박정남 원장의 솜씨 어떤가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밥과 국, 각종 반찬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종가 음식이든 전통 음식이든 그 뿌리를 알아야 현대적으로 다시 퓨전을 하든지 그리고 현대인들에 맞게끔 음식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의 식재료라든가 또 만드는 법을 어느 정도 놓고 현대적인 양념을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누구나 먹었을 때 거부감 없고 또 색감도 좀 이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음식 한상 차림으로 그렇게 만들어보고 있는 거죠. 단순한 종가 음식을 갖다가 현대인들도 누구나 쉽게 관심을 갖고 먹어볼 수 있고 또 구경할 수 있는 음식을 제가 만들고 있죠. 박정남 원장이 검은 개량 한복으로 갈아입는다. 음식 준비를 마치고 분주히 외출 채비를 갖추는 박정남 원장. 하나 더 주세요. 박정남 원장은 쇼핑백 3개를 챙긴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아예 하나 더 갖고 가자. 네.
양손 무겁게 들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제가 이 안동에 음식, 종가 음식 좀 배우는 곳이 있거든요. 틈틈이 주석 맞아서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만든 송편 좀 맛보여 드리려고 지금 경당 종택 가려고 하거든요. 경당 종택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안동 장씨, 경당 장흥효 선생의 후손들이 생활하는 종갓집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서인 음식 디미방을 저술한 정부인 장비양 선생이 태어난 집으로 영남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서 오세요. 네. 고등어 버선발로 나와 자, 맞아주시는 어르신들. 그래 말이야. 아유. 아유, 어저께도 뵙고 그죠? 장우진 88세, 장성진 86세, 장계자 83세. 자, 맛없어도 하나를 먹는 맛있게 한참 분만 잡숴봐. 이게 송편도 반죽을 이거를 많이 치대야 더 쫄깃한가요? 그렇지. 가위 맞다. 뜸도 잘 쪘고. 가위 맞아. 근데 당고 넣어가지고 만들었어. 잘했다. 그래요? 이 떡을 잘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요 진짜 맛있고. 송편 맛. 간이 맞고. 그래요? 단 것도. 벌써 이거 문어도야 간이 딱 뭐 좋다. 예천에서 시집온 안동희 씨 집안의 며느리에게 음식도 가르쳐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어르신들. 박정남 원장과 어른들의 사진들. 오늘은 인사 온 김에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상을 차려볼까 하는데요. 안동의 전통 음식인 북어 보풀하기가 오늘의 메인 메뉴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칼질을 하시는 어르신. 아직은 힘이 넘치십니다. 살이 너무 안 들은 거 아니야? 낸다. 자, 썰어. 제가 박정남 원장이 붉은 고추를 실처럼 가늘게 썬다.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썰게요. 잘하네. 우리 요리사가 다르다. 그래. 뭐라도 금방 하는 게 그제. 시키는 대로 따라했더니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안동의 정말 대표적인 북어 보푸름. 이게 안동의 대표적인 정말 음식이어서. 이게 주로 밥 반찬. 네. 참 사돈 성이나 오면 하고 보풀음 하지. 아무 때나 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배우는 좋은 이유가 이 들어보면 정말 요즘 뭐라 그래야 되지? 쉬운 음식이어도 막 이 전통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 귀한 음식이었다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이 음식의 정체성을 하나라도 진짜 배우는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 그 어른들 경당에 그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뭐니 해도 식재료가 가장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음식은 정말 뭐 참기름 하나, 간장 하나예요. 이런 딱 좋은 가장 좋은 식재료에다가 깊은 맛 이거 손으로 만든 거죠. 그런 슬로우 푸드 음식 이런 양념들을 사용해야 맛이 난다 이런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이 어둠에 잠기고 밤하늘엔 둥근 달이 흘러간다. 자막.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테라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게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백석, 국수. 다음 날 어김없이 대문이 활짝 열린 박정남 원장의 집. 그런데 박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정남 원장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부엌이 아닌 사무실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는데요. 국자가 아닌 마우스를 손에 쥔 채 골똘히 생각하며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박정남 원장. 그녀는 과연 뭘 하는 걸까요? 원장님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네, 여기는 제가 공부도 하고 또 음식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사무실 곳곳에는 그동안 받아온 상장과 메달들이 놓여 있는데요. 그간에 쏟아부은 그녀의 노력들이 묻어 있는 듯합니다.
그게 뭐 저의 지나온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뭐 나름 열심히 한 흔적들, 그렇게 또 결과물로 좀 따라주어서 제가 고이 간직하려고 제 공간에다가 이제 간직해놨던 거죠. 전통을 계승하고자 늘 공부하는 박정남 원장. 그녀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다는데요. 자칫 잊혀질 수 있는 이들의 음식입니다. 저는 독립군들이 먹던 밥상, 독립군 밥상을 저희가 한번 과연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전투에 임하고 또 독립운동을 했을까 이런 기록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변에 계신 교수님하고 또 그쪽에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이제 진술 받아서 저희가 학술회처럼 또 전시를 할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먹어온 음식들 제가 직접 만들고 또 전시를 하고 그랬던 거죠. 옥수수 가루 반죽을 장작불로 달궈진 가마솥에 붙여 굽듯이 익혀낸 딱딱한 옥수수 떡과 통 옥수수를 푹 끓여서 죽처럼 만든 옥수수죽. 옥수수와 쌀을 섞어 지은 밥에 명태살을 섞고 소금을 적신 손으로 뭉쳐 배춧잎 우거지로 싼 주먹밥. 잡곡을 빻아 가루로 만든 미숫가루와 3개월에서 잡은 민물고기와 호박잎을 된장과 간장,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하여 끓여낸 민물고기 음식. 간장으로 육수를 낸 옥수수 국수까지 모두 독립운동가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하네요. 안동에 자리한 한 대학교. 박정남 원장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박정남 원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대학교로 들어간다. 익숙한 듯 학교 건물로 향하는 박 원장. 이곳엔 어떤 일로 온 걸까요? 박정남 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가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 왔습니다. 어떤 걸 가르치세요? 조리과 애들한테 제가 오늘 이번 한 학기에 한국 전통 병가 수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붓꾸미 만들려고 왔습니다. 매주 학생들에게 다양한 우리의 전통 음식을 가르치고 있는 박정남 원장. 학생들 또한 이 수업이 기다려진다는데요. 그거 온라인 강의 올리는 거 좀 도와줘. 이거 뭐지? 강의 온라인 강의 업로드하는 거. 글로벌 조리과 22학번 전중원. 한식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부가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또 하나 알아가는 게 커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창현. 종가 음식이라 해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직접 접하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종가 음식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음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늘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박정남 원장. 학생들도 이런 스승의 마음을 아는지 늘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오늘 할 거는 붓꾸미예요. 이 붓꾸미는 먹어는 봤지 다. 찹쌀 붓꾸미보다는 수수 붓꾸미를 더 많이 먹어, 그죠? 수수 붓꾸미. 대추도 본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뭐 다져서 이렇게 한번 넣어본다거나. 뭐 제가 또 종가 음식, 우리 전통 음식 한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역시 뭐 우리 한식의 우수성. 그리고 또 이 특히 종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음식이라도 정말 뭐 짧게는 300년, 길게는 500년의 역사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에 되어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우수성, 가치 이런 거를 꼭 알려주려고 하죠. 찹쌀가루나 차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둥글 납작하게 빚고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지져낸 붓꾸미.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은 다 파스텔 톤 음식이어가지고 색깔이 막 음식이 막 강하게 막 나면 안 예뻐요. 뭐든지 파스텔 톤, 분홍이라도 은은한 분홍. 한복도 그렇잖아요. 교수님을 따라 열심히 반죽하는 학생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구워주니 그 빛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금 얘를 보면 빵그라지잖아, 그죠? 속을 넣어 잘 접은 붓꾸미 위에 모양을 낸 대추를 쏙 박아주면 그런데 자석 하나씩 놔도 예쁘겠죠, 그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붓꾸미가 완성됐습니다.
돌돌만 대추와 이파리로 장식한 하양, 노랑, 연두 북구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1학기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학기에도 그렇고 이번 학기에도 좀 많이 배워서 이제 좋은 거 많이 알아가서 좋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100가지 종가 음식을 제가 현대인들도 누구나 따라해 볼 수 있고 또 조리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눈으로도 사진으로도 볼 수 있게끔 제가 레시피 책자를 하나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반 과정 정도는 제가 마무리를 했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이제 뭐 눈도 좀 나빠지고 이리저리 바쁘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언젠가는 그 레시피 책자를 완성해서 후대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책자, 종가 음식 레시피 책자를 꼭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와서 종가 음식을 접하고 종가 음식 연구까지 하게 된 박정남 원장. 35년 이상 종가 음식을 만들던 그녀의 손은 이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손이 되고 있는데요. 아름아름 맺힌 포도송이처럼 능력이 익어가는 박정남 원장의 의미 있는 도전은 매일 구체화되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K며느리가 걸어온 종가 음식 외길 인생. 리얼 다큐 나의 길에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리얼 다큐 나의 길. 다음 시간에